조선 말기 한 노인이 마지막 굿을 들어 한 장의 필사본을 남겼다. 몇백 년이 지난 후 그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2003년 대통령 당선. 그의 기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렀다. 그 예언서의 이름은 송하비결.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2004년 이후 모든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째서일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송하노인은 2003년 이후 의도적으로 틀린 예언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송하비결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 예언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중한 예언이 있다면 어떨까? 송하비결, 이름조차 생소한 이 책은 조선 말기 한 노인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필사본 예언서다. 기록에 따르면 송하비결은 강원도 원주의 역학자 김성욱이 보관해온 필사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연구한 통일연구원 황경덕 박사가 2003년 처음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송하비결의 문장은 대부분 네 글자씩 끊어있는 넉자 요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짧고 간결한 문장. 하지만 그 뜻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모호하다. 붉은 용이 쓰러지고 푸른 바람이 분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처음에는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문장이 정확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송하비결이 실제 사건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언과 일치했다. 1997년 외환위기, 붉은 용에 몰라 붉은 용이 쓰러지고 푸른 바람이 분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했다. 이때 붉은 용이 붕괴되었고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2002년 월드컵, 붉은 물결이 출렁인다. 붉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큰 잔치를 벌인다. 2002년 대한민국은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뤄낸다. 거리에는 붉은 악마 응원단이 넘쳐났고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 예언이 월드컵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003년 대통령 당선 청룡이 황궁에 들어간다. 청룡이 황궁으로 들어간다. 2003년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맞이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예언은 갑자기 빗나가기 시작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반도 전쟁, 이국 대통령 암살, 군사 쿠데타, 송하비결이 예언한 사건들은 단 하나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송하비결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몇몇 연구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설 후대의 조작. 송하비결은 원래부터 짜맞추기 예언이었다. 송하비결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후대에 필사된 사본뿐. 만약 송하비결이 원래부터 조작된 예언서였다면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송하비결이 2003년에 출판될 예정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건들은 맞춰 쓸 수 있었다. 즉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예언이 적중한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이다. 그리고 출판 이후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모든 예언이 틀리기 시작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송하비결은 단순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걸까?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가설이 비밀아무 송하노인은 일부러 틀린 예언을 남겼다. 송하비결의 개정판에는 이상한 문장이 등장한다. 송하노인은 2003년 이후 일부러 예언을 틀리게 적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왜 일부러 틀린 예언을 남긴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진짜 중요한 예언은 숨겨져 있다. 즉 2003년 이후 예언들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특정 메시지를 감추기 위한 위장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하노인이 감추려 했던 진짜 예언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가설상 금지된 예언. 송하비결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예언서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었다. 때때로
예언은 정치적 금기로 여겨졌고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 후기의 정관목이다. 정관목은 조선 왕조의 몰락과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예언한 책으로,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정관목을 소지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처벌했다. 혹시 송화비결도 비슷한 이유로 금지된 것은 아닐까? 어떤 특정 세력이 송화비결의 예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송화비결의 2003년 이후 예언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송화비결이 원래 예언했던 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막을 수 있을까? 송화비결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이 책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송화비결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내용은 점점 더 불길해진다. 전쟁, 혼란, 그리고 한반도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가올 운명일까? 송화비결의 미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자. 백호의 피우 물든 산하, 전쟁의 그림자. 송화비결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백호의 칼날이 번쩍이고 하늘이 뒤흔들린다. 산하는 피로 물들고 도성에는 불길이 치솟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장을 특정한 시점과 연결한다. 1950년 한국전쟁 백호의 기운이 강했던 해,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한반도 긴장고조, 2026년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해, 2026년경 한반도에서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천마리 기러기가 조선으로 들어온다. 대규모 난민 사태. 송화비결의 또 다른 미래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천마리 기러기가 조선으로 들어오고 흰새들이 하늘을 뒤덮는다. 2003년 초판에서는 이 구절을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결했지만 개정판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등장했다. 전쟁을 피해 떠났던 자들이 돌아온다. 서양 세력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중국 등으로부터 얻은 만주 땅에서 우리 민족이 환희에 차서 돌아다닌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북한 붕괴 이후 대규모 난민 사태로 해석한다. 즉,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수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역사적 대변화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대한 양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미군 철수. 송화비결의 또 다른 미래 예언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다. 거대한 양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병난이 이어진다. 여기서 거대한 양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미국, 즉 양의 나라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그로 인해 군사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한미동맹의 균열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핵이 터지고 하얀 빛이 세상을 덮는다. 핵전쟁의 가능성. 송화비결에서 가장 섬뜩한 예언이 있다. 소나무 아래 돼지가 있으니 흰 광선이 눈을 가린다. 여기서 소나무와 돼지를 합치면 놀랍게도 핵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의미심장하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송화비결이 예언한 운명의 시계는 점점 현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송화비결이 예언한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화비결이 실제로 미래를 예언한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